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조 카테고리 함수들 중에서 플랫 시퀀스 구조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랩뷰는 이제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시다 보면은 경합 조건, 즉 레이스 컨디션에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실 겁니다. 그런데 랩뷰 코딩을 잘 하시는 분들도 코드의 복잡도가 올라가거나 예를 들어서 글로벌 변수나 로컬 변수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경합 조건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시게 되겠는데, 경합 조건에 만약에 빠질 경우에 이 관련된 경합 조건을 빠져나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플랫 시퀀스 구조를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플랫 시퀀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포루프가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볼 텐데요. 우선 블록 다이그램의 함수 팔레트의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이제 구조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플랫 시퀀스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플랫 시퀀스 구조를 이제 메인 프로그램의 구조로 운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초보자를 위한 기초 과정에서 한번 다룰 때 플랫 시퀀스 구조를 이제 초보자분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조를 이 다음과 같이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플랫 시퀀스는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은 어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변수를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는 실제 코드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코드가 정지가 될 때 정지할 때 필요한 어떤 액션을 오른쪽에 정의를 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처음 랩뷰를 시작을 했을 때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조를 플랫 시퀀스 구조로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셔도 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코딩 역량이 좀 올라가시게 되면은 플랫 시퀀스 구조를 오늘 실습에 진행하는 것처럼 레이스 컨디션을 컨트롤하는 용도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 시퀀스 구조의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브 다이그램 또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됩니다. 플랫 시퀀스 구조를 사용을 하여 한 서브 다이그램이 다른 서브 다이그램 이전 또는 이후에 실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 플랫 시퀀스 구조의 데이터 흐름은 다른 구조의 데이터 흐름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랫 시퀀스 구조의 프레임은 프레임에 연결된 모든 데이터 값이 사용이 가능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실행을 종료할 때 데이터는 각 프레임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한 프레임의 입력값이 다른 프레임의 출력값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갖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할 내용은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숫자형 입력 컨트롤을 받을 수 있는 입력 컨트롤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포루프의 수행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숫자형 인디케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포루프의 출력 1차원 배열을 표시하기 위한 별 인디케이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물음표라고 하는 분류형 컨트롤과 VI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겠는데요.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서 10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동작하는 코드가 되어 있고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정지 버튼이 연결되어 있고, 실행 물음표 값이 참인 경우에는 참 케이스가 수행이 되고, 관련된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는 VI가 실행이 될 때 2개의 값을 초기화하기 위한 루프 카운트는 10만이라고 하는 값으로 초기화되어 있고, 별 인디케이터는 빈 배열로 초기화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물음표 값이 참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포루프를 수행을 하기 전에 우선은 플랫 시퀀스 구조를 사용을 해서 포루프가 수행이 되기 전에 tCount 값을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포루프의 입력으로는 루프 카운트 값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값이 포루프에 인가가 되면 그 개수만큼 포루프가 반복 수행을 하게 되겠고,
이 오른쪽의 플래시 시퀀스 구조는 tCount 값을 입력으로 받고 그 다음에 forLoop의 출력 값을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실행 순서가 반드시 forLoop와 왼쪽의 shift regist가 수행이 된 다음에 수행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 왼쪽의 tCount 값과 그 다음에 오른쪽의 tCount 값의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딩을 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forLoop가 반복 수행해서 forLoop가 수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수행 시간이라고 하는 숫자의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에 자, 폴더에 플랫 시퀀스 구조 운영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랩뷰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바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함수 팔레트를 띄우시겠고요. 우선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일 루프를 크게 하나 만드시겠고요. 화일 루프의 정지 버튼에서 컨트롤 하나 만드시겠고,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자, 기다림 함수를 하나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으로는 100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서 컨트롤을 하나 만들겠고, 라벨을 실행 물음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실행 버튼이 참인 경우에 자, forLoop를 이용을 해서 자, forLoop 안에는 난수 생성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를 생성을 할 텐데, 여기에서 루프 카운트에서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요. 라벨을 자, 한글로 루프 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이거는 출력 배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관심사는 forLoop가 수행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구조에서 플래시 시퀀스 구조를 불러오신 다음에 이 앞쪽에서 자, 하나 플래시 시퀀스 구조를 만들겠고요.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tCount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라벨은 제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값을 shift register에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forLoop와 플래시 시퀀스 구조의 실행 순서가 명확해집니다. 즉, 왼쪽에 플래시 시퀀스 구조가 먼저 수행이 되고, 다음으로는 forLoop가 수행이 되겠죠. 그리고 forLoop가 수행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플래시 시퀀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에서 tCount 값을 또 하나 복사하시겠고요. 자, 관련된 값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오른쪽의 플래시 시퀀스 구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입력으로 두 개가 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 tCount 값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출력 배열에 해당하는 것을 입력을 받아야지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 여기에서 빼기 함수를 이용해서 tCount 값과 이전에 읽은 tCount 값 두 개를 빼서 그 결과 값을 자,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라벨은 수행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위는 미리세컨드가 되겠죠. 자, 코드 사이즈를 살짝 키우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참 케이스에서 실행 순서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래시 시퀀스 구조를 응용하시게 되면은 경합 조건에 빠질 수 있는 코드를 실행 순서를 아주 명확하게 선언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루프 카운트에 대한 초기 값을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입력으로는 10만이라고 하는 값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출력 배열에 대해서도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자, 값을 이용을 해서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상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를 만드시게 되면은 이제 빈별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프론트 패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이 있겠고, 실행 물음표 버튼이 있죠. 우선 정지 버튼에 대한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실행 물음표는 라벨은 제가 왼쪽으로 배치하도록 하겠고요. 루프 카운트가 있고 수행 시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출력 배열에 대해서 사이즈를 좀 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원소를 몇 개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아래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 자, 이렇게 하고 루프 카운트 값은 입력을 좀 더 큰 값을 인가할 수 있도록 사이즈를 키우겠고요.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실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루프 카운트는 10만으로 설정이 되고, 출력 배열은 빈별이 되어 있고요.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실행 버튼에 대한 기계적 동작이 지금 스위치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계적 동작에서 놓을 때 스위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렛치로 하시게 되면은 잠깐 동안만 이 관련된 값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 참이 되고 다시 거짓으로 들어가는 속성을 가지게 되겠죠. 자, 실행하신 다음에, 자, 실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10만 번 포르프가 수행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2ms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100만 번 수행을 하겠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19ms에서 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23ms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이제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경합 조건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합 조건을 어떻게 하면은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경합 조건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플랫 시퀀스 구전을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